좋아요,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뭐지? 안녕하십니까. 맘편한 의원 원장 김동욱입니다.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대놓고 비난을 해주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어쨌든 꿋꿋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오늘 함께할 내용은요,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치료법이죠.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주사제는 편견이나 또 의외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,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냥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조현병 치료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품들이 장기 지속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복용이나 투여가 가능한 약제로 바뀌고 있는데, 정신과 약에서도 같은 경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신과 약물은 보통 1950년대 기준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약물이 개발됐고요. 그리고 1990년 말 기준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나오게 됐고요. 오늘 소개드릴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말씀드리시는 것은 아마 2003년 이후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꽃을 피우게 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약을 3일치 받으면요, 병원에서 다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환자분들도 제가 의사로서 매번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매일 먹기가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제가 막상 주사를 맞자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, 부담스럽다, 또 한편 이 먹는 약은 먹기만 하면 되는데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생기는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통증이라는 것, 주사를 맞는다는 것 누구나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건데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상당히 처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제가 꾸준히 치료를 해본 결과, 제가 주사제를 많이 써본 지 한 6년 정도 지났는데요, 매월 한 100여 분 이상을 주사를 쓰게 되는데, 주사를 꾸준히 맞으신 분과 또 약을 꾸준히 맞으신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주사제를 꾸준히 맞으신 분들이 재활 확률이라든지 재활률이나 또 재발을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약화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때 아마 또 주사제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단계 치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길래, 아니 그러면 주사제가 얼마나 독하길래 한 달씩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사실은 독한 약이라고 오래 가는 건 아니고요. 주사제가 한 달이나 또 3개월짜리도 나오는데, 이 아주 작게 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몸에 천천히 일정한 시간 동안 퍼지는 기술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독한 약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일정한 수준만큼 장기간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은 주사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들은요, 제가 보던 한 환자를 통해서였습니다. 이전에 증상 중에 하나가 길을 가다가 옷을 벗고 이제 침을 뱉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,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어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오셨습니다. 근데 그때 그분에게 제가 주사제를 투여했는데 한 2년 정도 계속 투여를 하고 입원한 상태에서 투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증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때릴 때도 있었고 또 침을 뱉을 때도 있었는데, 2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하면서 그 증상들이 호전되는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.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뇌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고 또 지켜보고 치료를 했는데, 지금도 그분은 외래 치료를 하면서 잘 지내시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주사제가 기존 약에 비해서 더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현병이란 병은 심리적인 병이 아니고 뇌가 위축되는, 그리고 장기간 뇌가 크기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.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뇌를 펴는 방법들이 있는지,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경험한 바로는 꾸준히 주사제를 맞으셨을 때 환자분들의 뇌의 기능이 회복되고 지달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회복되고, 가장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농도만큼
약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주사제의 특성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그 입원율 감소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외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사제를 썼을 때 치료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근처 일본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투여를 하고 계신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투여율이 5%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주사제를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사제와 약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약은 매일 먹고 이제 다시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. 그런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되고요.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약물이 일정히 들어가게 해서 뇌에서 그 약물이 일정하게 들어간다는 사인을 읽게 돼서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주사제 회사에서 전부 다 하는 말들이 약을 먹기 싫어하는 분들이 주사제를 맞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실제로 이 주사제를 써본 경험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병식이 없어서 안 드시는 부분도 있지만 약에 예민하신 분들이 약을 못 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사제가 투여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뇌가 쉬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주사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 뇌가 쉬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초기에 훨씬 더 큰 부작용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쭉 써본 경험을 종합해보면 주사제는 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시게 하는 효과 자체보다는 오히려 약을 잘 드시는 분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재활의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연히 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쭉 써봤을 때는 주사제를 투여받고 나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서 2년 동안 꾸준히 맞는 것이 뇌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셨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주사제가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뇌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기능이라고 해서 뇌에서 판단하고 사고하는 기능인데요. 일종의 전두엽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능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주사제의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너무 설명이 길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주사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주사제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고 특별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소시네라고 해서요. 이 부분은 주사 용량이 25에서 150ml로 5가지 종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의 트린자라고 하는 것들은 25ml를 빼고 나머지 50에서 150ml 사이에 4가지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은 석 달에 한 번씩 투여받게 되어 있는 트린자라고 하는 주사입니다. 한번 뜯어보면요. 저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마 이 부분을 뜯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흔들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 주사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고요. 실제적으로 맞았을 때 특별한 불편감이 없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메인테나라고 하는 다른 제약회사 제품인데 조금 크게 되어 있죠. 그래서 많이 큰가요?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이제 주사제를 맞는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주사제를 씁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수액을 맞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누워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고요. 이게 한 번에 딱 맞으면 되는 부분입니다. 제가 주로 쓰는 쪽은 이쪽인데 경험도 많고 효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3개월짜리, 6개월짜리도 추후에 나올 예정인데 장기간 환자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인데 하지만 제가 써보면 생리불순을 일으키거나 호르몬 쪽에 영향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가임기 여성이나 생리에 예민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사실은 아베리파이와 관련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부분이지만 한 달짜리 제형밖에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좀 한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쪽이든 완전한 양불은 없고요. 각자 주治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 그러면 아마도 한 단계 더 높은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납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납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마음 편한 의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다시 이사 왔네. 좋아요,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뭐지?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
앞으로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